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우리가 현재 기초입문과정, 오늘 이제 8주차 마지막 과정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여기 하고 있는데 이 법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이 법은 신고와 허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요. 근데 신고는 자, 부동산 등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신고는 내국인, 외국인을 따지지 않고 다 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이나 경매 등 이런 것들은 자, 매매를 빼고 나머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은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누구만 하죠? 외국인 등만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게 됐었다. 자, 그리고 이 허가 제도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런 땅들이 있었죠. 이런 땅들은 누구만 그렇죠. 외국인 등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땅이었다. 대한민국 사람은 허가받지 않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늘 공부하실 텐데 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건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전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게 1장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1장, 그다음에 외국인 등 취득 신고 허가 여기 묶어서 2장이고 토지거래 허가 이게 3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난주 우리 1장, 2장을 공부했죠. 오늘 이제 3장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복습합니다.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었다. 그 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였죠? 주, 시, 건, 택, 토공, 선, 빈집 이렇게 였죠. 이 8가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계약, 분양계약 신고하고 이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 입주권, 빈집법, 입주권이죠. 이건 재건축 입주권이죠. 그래서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입주권 매매계약, 그 다음에 빈집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매매계약이다. 그래서 정비법은 3번 나온다고 그리고 빈집법도 3번 나오는 거예요. 정비법, 공급계약,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이제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되는 거고 빈집법도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이게 신고 대상이었다. 다음에 당사자 직거래일 수도 있고 중개거래일 수도 있고 직거래일 때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 그 다음에 이 공동신고라는 말이 둘이 같이 가는 말은 아니었죠.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떠는 날인해서 제출은 아무나 제출했었죠. 그 다음에 한쪽이 국가 등일 땐 국가 등이 단독신고 국가, 공공기관, 지방 그랬었어요.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신고할 수 있었다.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가 신고해야 하고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중개했을 땐 공동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또 단독신고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한 후에 그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을 땐 우리 해제신고 의무자는 누구였죠? 거래 당사자가 의무였죠.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되고 30일 안에 공동신고하게 돼 있었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30일이고 해제신고도 30일이고 개공이가 거래신고했을 경우에는 개공이가 해제신고할 수 있다. 의무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 자, 부동산 거래신고한 내용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신고필증에 잘못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내용이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내면 새로운 신고필증을 주는 그런 것이었죠. 전주, 상사, 비대, 종류, 면 이렇게 였네요. 전화번호, 주소, 전주,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다음 비대, 거래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건축물의 종류, 그다음에 지목과 거래 지분 면적이다. 이 중요한 항목들은 정정 신청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검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바꿔주니까요. 그다음 변경 신고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 변경 신고서 내면 새로운 신고불증을 주는 거죠.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그래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과 각각 지급일, 공동 매수와 다수 부동산에서 일부가 제외될 때만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그랬었어요. 다음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취득가액 5% 이하 그랬었죠. 3천만 원 이하는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였다. 해지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하였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 제출했다. 우리 5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외웠죠? 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일 지났다고. 당사자인데 해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 개공으로 하여금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거짓 제출했다. 외요 이렇게 되죠. 다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는 신고 의무자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실거래가 같은 걸 거짓 신고했다는 얘기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 취득 신고. 자, 첫 번째 교환이나 증여 같은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매매는 30일, 교환이나 증여는 60일 이러면 돼요. 계약일 60일, 그리고 과태료 300. 신고 안 했던 거짓 신고했던 계약일 60일 300. 그다음에 계약 외 어떻게 외웠더라? 상경 그랬죠.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판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에다가 건축물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 계약 외의 원인일 때는 6개월 100.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변경되고 6개월 과태료 100. 그래서 6계약일 60일 300, 6개월 6개월 100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허가는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이렇게 외웠죠.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 조심해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해주고요.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 없는 무효죠. 효력 없는 무효고, 그 다음에 징역 벌금 가는 거죠.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2년 이하 징역, 2천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작하자 이 말이죠. 자, 어디로 가냐면 교재는 112페이지로 갑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제도는 원래 2016년까지는 공법에 있었어. 공법. 이 공법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빼내가지고 이 법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각종 신고 허가를 담은 하나의 법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까지는 공법에서 출제됐고 공법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셨는데 2017년부터 제가 강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돼요. 2018년부터구나. 2018년부터.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처음에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제도는 없어요. 토지를 취득할 때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거래를 허가를 다 받을 리는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거래일 때 허가를 받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 임대차 허가 받겠어 안 받겠어요? 토지를 임차하면 투기 우려가 있나요? 없지요. 임대차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 당연하죠. 당연하고. 이따 교환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이건 필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계약일 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매매 들어가 특이한 게 교환계약도 들어가요. 교환계약. 교환계약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증여 같은 무상은 허가 대상 아니에요. 자, 엄마가 아들한테 땅을 증여했어. 이걸 우리가 투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상권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상권이 좀 특이한 거예요. 이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지상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지상권을 허가받도록 하느냐?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현재 A는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인데, 자, B가 이걸 취득하고 싶은데 여기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허가를 받을 자신도 없고, 허가를 받으면 또 허가받은 목적도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농업 경영 같은 걸 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자신 없어요. 그럼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하겠지. 근데 만약에 지상권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은 얘네 둘이 이명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는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가 다 주고받아. 다 주고받고 겉으로 뭐인 것처럼, 지상권인 것처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지상권은 건물 소유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이 30년이죠. 그리고 최장은 기간이 없어 아예. 그러다 보니까 존속 기간을 500년, 1000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거죠. 뒤로는 매매 계약을 하고 겉으로 지상권인 것처럼 허가를 피해가려고. 그리고 우리 바로 배우지만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이란 말이에요. 지정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자, 이런 이제 이명계약을 하는 거지.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엇도 지상권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특이한 건 예약도 허가를 받는다. 예약이라는 건 가등기일 때 가등기.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가등기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은 B는 저 A 땅에다가 1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놓을 것이다. 여러분 1순위의 보전 가등기를 딱 해놓으면요, 이 땅 주인이 그 밑에다가 감유, 근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별걸 다 해도 이자가 그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런 1순위 그 본등기 이후에 그 가등기 이후의 건 다 실효돼 버리잖아. 실효돼 버리니까 결국은 1순위 보전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건 사실 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네 가지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유상, 예약, 소지, 유예라고 천천히 나중에 잘 외워질 거예요. 소유권, 지상권, 유상, 예약. 이거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구역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 공부할 건 뭐냐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 지정권자와 지정 절차를 쭉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과정을 이게 크게 배우게 돼.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는 절차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 지정권자 시작하는데, 지정권자는 일단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예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는 서울특별시고 A구, B구, 여기는 경기도 C시, D시예요. 자, 만약에 허가구역이 A구, B구, 여기 서울특별시 A구, B구 여기에 걸쳐서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야 되겠어? 그렇지.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경기도 C시, D시 여기에 걸쳐 있다. 여기를 허가구역 지정한다면 누가 나서요? 도지사가 나섭니다. 시도지사가. 이렇게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땐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야. 두 개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칠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잖아. 그럼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걸 아마 이렇게 낼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땡.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국장이 지정한다.
그럼 2번. 이번엔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까지 한번 보고 한번 책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돼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고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일 땐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이다. 그 다음에 지정기간은 그렇구나 5년인데 이내가 중요합니다. 5년 이내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5년이 아니죠. 5년 이상 그래도 안 되고 자 지정기간은 반드시 5년으로 해야 한다 그래도 틀려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죠. 112페이지입니다. 자 또 동그라미 1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안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일 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밑에 이제 참고 박스 보세요. 박스 보면은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잖아요. 자,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돼 있어. 모두 충족이에요. 자, 1번 국가나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 해당 지역의 집가 변동률이 인근 지역과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지문 만들어 보면 너무 길어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되고 해당 지역의 집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너무 길잖아요. 단편 소설이에요 거의. 그래서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읽다가 이해해요. 분위기가 누구 분위기예요? 국토부 장관 분위기예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중요하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무조건 국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지정기간 몇 년? 5년 이내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어떤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하느냐?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자, 지정 대상 지역을 공부하자. 어떤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할 것이냐? 첫 번째,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서 그러면서 아래 4가지 중에 요건을 추가로 갖춘 지역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요건 플러스 넷 중에 하나예요. 동시충족입니다. 동시충족. 예를 들어 1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에 무엇이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를 볼게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의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투기적인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입니다. 동시충족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는데 아무도 땅을 안 사. 뭐하러 허가구역 지정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등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 투기적인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때 이 요건을 모두 갖출 때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그로 인한 고시공고일에 토지 이용의 행위제한이 뭐 되는지요?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완화 해제되면 투기 우려가 있겠지.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OX, X.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을 안 사지 아무도. 자, 세 번째, 이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그럼 늦었네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인근 지역. 여기 좀 조심합니다.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에 그 인근 지역에 대하여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버렸네요. 인정한 지역이면 지정해야죠. 또 관계 행정기관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또 인정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으면 지정해야지. 여기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누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5년 이내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가 중요한데, 이게 113쪽에 양가로 2번부터 여시게 될 거예요. 잠깐 칠판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 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가지 나올 텐데요. 허가구역에 지정도 있고, 해제, 축소가 있어요. 해제 축소는 뭐냐면은 처음에 3년 지정했걸랑요. 근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는데 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면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일부 구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정과 해제와 축소는 절차가 똑같고 전부 다 심의 거치는데 이런 공법 시간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공부했잖아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재지정이라는 건데 자, 3년 지정했거든요. 근데 3년이 다 돼가요. 근데 여전히 투기가 심해 지금. 이럴 경우는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때도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심의 전에 의견을 드려야 돼요. 의견을. 아래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의는 다 거치는군요. 거치는데 이제 재지정할 때면 추가로 의견 듣고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기억하냐면 이렇게 재지정할 때만 의심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처음 볼 때 의심하지 말고 헤어질 때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다시 째려볼 때만 의심해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의견 들어 그럼 틀리는 거지. 틀리는 거예요, 이제. 자, 사실 이렇게 기억해요. 사람을 처음 볼 때 의심하지 말고 헤어질 때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다시 째려볼 때 의심하라고 이렇게. 네.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볼게요. 4개 지문을 내볼게요. 자,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자, 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러면 X. 지정할 때는 의견 안 들어요. 심의만 거쳐라 이거야. 자, 다음 세 번째 갑니다. 국토부 장관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 이렇게 해제할 때도 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돼. 그래서 지정, 해제, 축소는 심의 거친다. 이렇게 똑같다는 걸 아시면 되고 재지정은 늘 맡겨냅니다. 이거 뭐 하나 뺀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시도지사는 재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5.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지정, 해제, 축소는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재지정할 때만 의심해라 이 말이야. 재지정할 때만 의심을 하세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요. 동그라미 기억 그 제목 제 위에 제목에 다 써 있죠. 지정, 해제, 축소는 심의 거쳐 재지정은 의심하라고. 1. 기억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 또 해제 또 축소하려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하려면 국장은 중앙, 시도지사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니은.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때도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심의 전에 미리 국장일 때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일 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거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해제, 축소는 심의 거쳐라. 재지정할 때는 의심해라. 그럼 이제 계속해서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를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 알았고. 자,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어요. 지정했으면 어디다가 지정했는가 전국에 알려? 아니면 비밀로 해? 어떻게 비밀로 해? 전국에 알려야죠. 그래서 밑으로 이어져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에 4가지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지체 없이 다음에 4가지를 공고해라. 공고. 첫 번째 뭘 공고하느냐? 지정기간. 그렇지. 여기는 3년, 여기는 4년, 여기는 5년. 이렇게 지정기간 공고해주고. 두 번째는 누구네 땅에다가 지정이 있는 거 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의 용도지역까지. 용도지역을 공고하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형도 50,000분의 1, 25,000분의 1 지형도도 공고하고 네 번째는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잠깐 생각 좀 찾아볼까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115페이지 가보세요. 115페이지. 115페이지를 가보면은 중간 밑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그 표 위에 기업번 읽어볼게요. 기업번. 기업번에 그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써 있어요. 다음에 정해진 면적 이하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면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 정도 면적 가지고 투기하겠냐.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하니까 200까지는 안 받는 거잖아 지금. 이런 의미예요. 이따가 면적을 외우실 거예요. 근데 표 바로 위를 보니까 니은에 이런 말 써 있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했다면 그에 따른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방금 상업지역은 기준 면적이 200이었는데 200제곱미터였는데 해당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로 범위를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라는 건 10분의 1이고 300%는 3배란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은 항상 200은 아니고 2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600제곱미터 이하로 따로 정해서 공고한다는 얘기잖아요. 전국의 상업지역의 사정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럼 저 상업지역은 50일 수도 있고 저 상업지역은 150, 여기는 350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상업지역이라 항상 200인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오자고요. 113쪽.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에 4가지를 공고해야 한다. 첫 번째 뭐? 지정기간. 알겠어.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을 공고하는 이유 알겠죠 이제.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기준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형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게 지형도. 네 번째는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다. 여기 상업지역인데 뭐 350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상업지역인데 170 이럴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4가지를 공고했어.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아래 행정기관장들에게 알려줄까? 이것도 비밀로 할까? 당연히 알려줘야죠. 통지해줍니다. 통지. 그게 이제 동그라미 니은이야, 니은. 니은이 2번 30일에 출제되던데. 자, 국토부 장관은 이 공고 내용을 자,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라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누구와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주라 이런 문장이에요. 니은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장이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해주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을 국장과 시군구에게 통지해 주어라 이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게 누구예요? 시군구래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하는 일이 디귿번이고 디귿번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어라. 이것도 중요한 거 뭐냐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는 게 누구다? 시군구예요. 시군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장은 여기가 허가구역인 걸 왜 알아야 될까 이거지. 여러분 만약에 매매계약을 했어. 얘네들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허가 받고 등기소에 등기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내야 되게 안내도 해주게. 안내도 해준다고? 안 내면 허가를 왜 받는데? 그렇죠. 허가증을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소도 여기가 허가구역인 걸 알아야죠. 허가증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니까.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공고 내용을 통지받아서 그 내용을 또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계속 이어서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또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이걸 전부 다 누가 해라? 다 시군구가 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은 7일 이상 공고 이거는 7공주 이렇게 외우세요. 7공주 밑에 거는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외워요. 왜 열받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7공주 15일간 열받아. 왜냐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7일 이상 열람 15일간 공고 이러면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대비는 하셔야 돼요.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 공주는 뭐의 약자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의 약자예요. 여러분 다 공주시죠? 공주. 영어로 프린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걸 누가 해라? 시군구가 다 알아 이거야. 우리 거꾸로 가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합니다. 지정, 해제, 축소는 다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재지정할 때는 뭐? 의심해라. 그럼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에 네 가지를 뭐 해라? 공고해라. 지정기간, 소재지, 지번지번 면적의 용도지역, 지형도,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걸 공고하라. 공고했으면 통지해줘야 돼요. 국장인 국토부 장관이 지정에 공고했으면 그 공고 내용 누굴 거쳐 시도지사 거쳐 시군구에게 통지해주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공고 내용을 국장과 시군구에 통지해주고 마지막 통지받은 시군구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주고 7공주 15일간 열받아를 하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그러면 재지정했다고 할게요.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 들어서 재지정했잖아. 재지정은 그 슬픈 소식을 전국에 공고할까 비밀로 할까? 이것도 공고해야죠. 당연히 공고해야죠. 공고하고 또 통지해주고 그것도 계속 허가증 필요하다 알려줘야 될 거야. 통지해주고 이것도 7공주 15일간 열받아 해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엔 해제 축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해제 축소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국에 뭐하고 공고하고 또 통지해주고 또 시군구와 등기소장에게 허가증 필요 없어 통지해주고 7공주 15일간 열받아를 다 해야 돼요. 결국은 이 네 가지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 이 네 가지는 이 아래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크게 두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밑에 위에 지정, 해제, 축소는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재지정할 때는 의심해라. 그리고 네 개 전부 다 공고, 네 가지 전부 다 통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를 다 해야 돼요. 결국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 지정, 해제, 축소는 전체 절차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정, 해제, 축소는 전체 절차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해제, 축소가 보이면 지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지정만 의견 하나 듣는 거죠. 이것 빼곤 다 똑같다. 밑에는 절차가 다 똑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지정의 효과 갑니다. 자, 1번 허가구역의 지정을 그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언제 생기느냐 이거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지정을 뭐한 날부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다. 왜 5일 후로 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계약서 못 쓰게 되죠.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급히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던 사람들 허가를 또 계약을 못 하게 되잖아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고했으면 오늘부터 5일 동안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6일째부터 허가를 받아라 이런 특이한 제도예요. 5일 후 효력있다. 그러나 나머지 해제나 축소나 재지정 같은 경우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겨요. 재지정이 있는데 5일 후 해버리면 공백기 생기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소, 해제 5일 후나 오늘이나 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지정 절차 중요한 거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제 축소는 읽고 가면 됩니다. 그냥.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됩니다. 또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 축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해제 축소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정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허가 절차로 갑시다. 허가를 받는 절차. 자, 이 땅은 이제 갑땅입니다. 갑땅인데 시험에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해요. 자, A도 B군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A도라는 건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 뭐 양평군 이런 식으로 여주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A도 B군 이렇게 지역을 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토지인데 을이 취득합니다. 근데 갑토지는 뭐 녹지 지역이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A 도지사는 갑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뭐 옳은 걸 찾아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누구예요? A 도지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할 거냐 이거든.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비군수에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관청, 외국인 취득 신고할 때 신고관청, 외국인의 허가 신청할 때도 신고관청. 여기 이제 여기부터는 허가관청이라고 부르거든요. 허가관청도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A 갑땅을 을이 취득하는데, 자, 소유권 또 지상권을 또 유상으로 또 예약을 또 포함한다고 그랬죠. 소지유예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 자, 칠판 읽어보세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는 의미겠지.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이것도 특이하네요. 둘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거야. 여기를 허가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가관청.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를 허가관청이라고 불러요. 허가관청이다. 아까까지는 우리 이제 신고관청이라고 불렀잖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허가관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합니다. 갑과 을은 자, 뭐 소유권, 지상권, 유상, 예약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둘이 공동으로 누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라 이런 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대상 권리,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데 괄호 보니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니까 반드시 유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상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약을 포함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아셔야 돼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때도 허가를 받아라.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 그때도. 예. 자, 밑에 이제 허가 신청은 별로 안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만 아시면 돼요. 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해라. 그 파란색 글씨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허가구역의 토지는 허가 받은 다음에 내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지라면 농업 경영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허가구역의 땅은 아무렇게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취득해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이용 목적을 써내야 돼요. 법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중에 골라서 토지 이용 계획을 써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우려야 되니까 자금 조달 계획도 써내야 돼요. 자, 됐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두 줄만 이해하시면 돼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 제출해라. 동그라미 2번 갈게요. 동그라미 2번은 이런 밑줄 안 쳐도 돼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이 이상하는 서류도 첨부해서 시군구에게 제출해라. 이게 돼 있고, 기업번 읽고만 가면 돼요. 당사자의 성명, 주소, 그다음에 니은 누구네 땅 허가 받을 건지, 지번, 지목, 면적의 이용 현황의 권리 설정 현황, 그다음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임목이다. 여러분 허가 구역의 땅은요, 항상 그 건축물이 없는 맨 땅만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 건축물이 깔린 토지도 허가 대상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에 깔린 토지, 내가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 어떤 목적으로 써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 토지를 취득해서 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에 내가 거주할 목적이다. 이렇게 써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임목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써내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니을은 이전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다.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쓰란 말이고, 계약 예정 금액. 그렇죠. 우리 아직 계약 체결 전이니까 계약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자, 비읍 토지 이용 계획 아까 써내렸죠. 자금 조달 계획도 써내라고 그랬고, 자,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 신청서를 내는데 이제 서류 심사 나옵니다. 서류 심사만 하고요. 사실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만족하면 무조건 허가는 나와요. 이 허가를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허가 받은 이후에 허가받은 목적들은 이용할 의무가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은 얼마 이내에, 며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해준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외국인도 아까 복습할 때도 나왔지만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 받으면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기간 이내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특이하게 민원 처리 기간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간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법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 처리 기간이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이건 15일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자, 15일 안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공무원의 책상에 앉아서 서류 심사한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일단 처분하는 거죠. 처분한 다음에 이 기간 안에 이자에게 뭘 주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자,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하였다라는 걸 서면으로 알려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어지는 문장을 보니까 선미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위 처리 기간 안에 선매 대상이라는 걸 알려라라고 돼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처리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알려라 라고 써 있어. 선매라는 건 대체 뭐냐 이거지. 뭐냐면 현재 갑당이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군구청장이 저 갑당을 보니까 앞으로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는 저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 땅을 팔고자 허가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신 땅을 보니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이용될 토지더라. 그러니 굳이 을한테 팔지 말고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당신 땅을 먼저 살자 선매자라고 그래요. 선매자를 정해서 소개해 줄 테니까 이쪽에서 먼저 살 수 있게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이쪽에서 먼저 살 수 있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협의는 해야 돼. 협의를 거절할 수는 없어요. 꼭 팔란 말은 아니고 선매 협의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갑은 알았다고 해야 돼. 알았어요. 아이 뭐 그럴게요. 협의는 해야 돼. 협의는.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은 이제 선매자를 선택해요. 선매자를 선택해서 갑에게 소개해줘요. 그럼 이제 선매자와 갑이 만나서 협의를 하겠지. 협의할 텐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자, 을이 사겠다는 가격과 선매자가 사겠다는 가격 중에는 어느 쪽이 더 비쌀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을이지, 을. 여기는 실거래가고 국가 등은 실거래가 살 리가 없잖아요. 물론 선매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높을 수도 있는 거지만 확률적으로는 을이 사겠다는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잘 된다 안 된다?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협의가 안 됐어. 안 되면 선매자랑 협의가 안 되었다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시군구한테 알려줘 또. 알려주면 시군구는 협의가 안 됐네? 라면서 그때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이자에게 허가증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위 처리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알려라. 선매 통지 들어오면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시군구는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 문장이에요. 법률. 근데 동그라미 이 니은을 보니까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에는 민원 처리 기간, 대통령령은 15일 이렇게 돼 있고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은 허가관청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동그라미 기억이 나와도 시험에 맞고 니은이 나도 맞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1번 기억 니은 누가 나와도 맞다 그냥. 자,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습니다. 또 선매협의 사실 통지도 없습니다. 15일 동안 공무원이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왜? 뭐 이렇게 바쁘길래? 이번 주 주말에 시집 간대요. 근데 오늘 드레스 입는 날인데 못이 안 맞아가지고 짜증이 많이 나서 오늘 6시가 돼버린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15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날 아니면 다음 날? 다음 날입니다. 끝난 날까지 쉬는 거니까 다음 날 뭐가 된 걸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여라. 미처리가 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허가된 걸로 보고 지첩 허가증을 발급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잠시 쉬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가겠습니다.